네, 여러분, 종합위험 방식 과수 세 번째, 과수의 마지막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에 해당하는 복분자랑 무화과 이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복분자 그리고 무화과 두 가지 품목은 수확하기 전까지는 종합위험 보장 방식으로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확기 이후에는 특정 위험 방식, 세 가지의 특정 위험 방식으로 보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기억에 나지 않는 분을 위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이 복분자랑 무화과가 해당하는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의 구조를 보자면은 예를 들어 11월 정도에 계약자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농협에 찾아가서 이 보험에 가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복분자는 6월 1일부터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복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는 8월 1일 정도부터 무화과 수확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이니까 복분자랑 무화과 둘 다 마찬가지로 이 수확하기 전 기간 동안에는 종합위험 방식,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세 가지를 보장을 하고요. 이 무화과도 마찬가지로 수확하기 전까지는 종합위험 보장 방식, 그리고 수확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보장 방식이 변경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수확 종료가 6월 20일 수확 종료일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수확 종료가 10월 31일이 수확 종료가 되는데요. 이 둘 다 마찬가지로 이 수확부터 수확 종료까지, 수확 시기부터 수확 종료까지 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보장하는 이 재해가 바뀌게 되는데요. 특정 위험 방식으로 이 둘 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강풍, 태풍, 우박 이 세 가지 재해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 전 종합위험, 수확기 이후에는 특정 위험 보장 방식인데요. 수확 이 시점을 기점으로 복분자는 수확 시기인 6월 1일, 무화과는 수확 시기인 8월 1일부터 이제 수확기 이후에는 강태우, 무화과도 수확기 이후, 수확 종료까지는 강풍, 태풍, 우박 이 세 가지를 보장을 하고요. 수확 시기 이전, 이 복분자는 5월 31일까지겠죠. 수확기 이전, 그리고 무화과는 이제 8월 1일 전까지는 종합위험 보장 방식으로 지금 저희 자연재해는 전부 다 자연재해 그리고 조수해 그리고 화재 이 세 가지를 전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보장하는 재해가 왜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이고 왜 수확기 이후에는 이렇게 강풍, 태풍, 우박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정한 것처럼 특정 위험으로 왜 굳이 이렇게 변경이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저희 이 보험의 구조를 살펴보자면은 농협 손해보험에서 저희 이 농작물 재해 보험을 주관으로 맡아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농지나 과수원 쪽에서는 농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농협에 찾아가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제가 저희 이 강의 초반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 기본서로 공부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저희가 원래 예전까지는 업무 방법서, 손해평가사가 이제 현지에 나가서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일을 처리하는 업무 방법서를 기본으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도 2022년도에 농금원에서 이 교재를 새로 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를 낼 때 이 업무 방법서에서 사용하던 내용을 가져와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교재를 새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 품목마다 어떤 거는 종합위험이고 어떤 거는 지금 뭐 특정 위험만 보장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내용도 농협 쪽에서 막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든 품목을 이렇게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이렇게 종합위험으로 이제 보장을 하려면은 이제 그만큼 보험료가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이 수확기 전에는 종합위험이니까 멧돼지가 와서 발로 밟아도 지금 보험금을 드리는 구조인데, 이 수확기 이후에는 강풍, 태풍, 우박 세 가지만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멧돼지가 와서 밟거나 이 화재가 일어나도 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 기간 동안을 다 이렇게 종합위험으로 보장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더 보험 사고의 발생이 많게 될 거고,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농협에 내야 되는 보험료가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높은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농가들이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되게 좋은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데, 전 기간 동안을 전부 다 종합위험으로 이제 보장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고, 이 농가들은 아무래도 보험 가입을 더 많이 망설이게 될 겁니다. 이제 뭐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이제 저희 업무 방법서를 만들고 이런 보험 내용을 만들 때 농민들에게 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을 택했습니다.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에 전 기간을 종합위험으로는 보장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특정 재해, 뭐 강풍, 태풍, 우박 이런 식으로 특정 재해만 보장할 수 있는 특약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민들의 부담은 낮추고, 그리고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은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보험 자체가 운영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품목별의 특성, 뭐 어떤 품목은 자라면서 뭐 낙과가 많이 되고 어떤 거는 뭐 비 피해가 심하고 이런 특성을 다 고려해서 이제 각 품목마다 이렇게 보장하는 재해를 별도로 규정해 놨다고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은 아주 100% 확실한 건 아닌데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배우고 이해를 했고, 여러분도 이래가지고 이러한 이유로 서로의 뭐 부담을 낮춰주고 서로 윈윈 하다 보니까 이때는 종합위험, 뭐 수확기 이후에는 특정 위험을 택했구나. 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이제 각 품목마다 그 품목의 특징을 생각해서 이래서 종합위험이고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뭐 특정 위험을 택했구나 라고, 저희는 어쨌거나 일단은 시험에 합격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용으로 이제 적절하게 암기를 하면서 암기와 이해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재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에는 복분자랑 무화과, 복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네, 복분자랑 무화과 품목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 사유랑 보험금 계산 공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나무 손해보장 특별약관 먼저 함께 보실 텐데요. 이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보험금 계산식을 보시면은 저희 앞에서 계속 다룬 내용입니다. 가피자 기억나시죠?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값을 곱해주면은 보험금이 계산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피해율은 뭐라 그랬어요? 피해 주수. 나무니까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주면은 그게 피해율.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은 5%로 한다라고 했죠. 그 내용 옆에 여기 당구장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위에 과실손해보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랑 무화과 과실손해보장.
네, 보험금 지급 사유는 동일합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이 보험금 계산 지급 금액도 보시면은 가피자. 네, 과실은 동일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네, 동일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식물체 피해율. 식물체 피해율은 어떻게 되냐면은 식물체가 고사한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선 특이한 거는 지금 별표 한 개 하실 텐데요. 경작 불능 보장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에만 있냐면은 복분자에만 경작 불능 보장이 있는데요. 이 보험금 지급 사유를 같이 보시면은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이 경작 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보험금 지급 사유 보시면은 첫 번째 보상하는 손해로, 두 번째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그 마지막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이 경작 불능 보장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이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보험 계약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왜냐면은 경작이 어렵다, 경작이 불능하다라고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농민분은 뭐 남은 복분자 조금 캐다가 팔아야지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보험으로는 이득을 얻으면 안 되는 구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작 불능 보장이라는 거는 그 농민의 그 경작지에 있는 그 복분자들이 더 이상은 이제 이거는 경작하기 어려워라고 판단하고 그만큼에 대한 보상금을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보험 계약은 소멸되고 이제 거기 있는 거는 다 이제 뭐 산지 폐기 이런 처리를 통해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시장으로 유통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계산도 조금 특이한데요.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을 곱한 값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 아래 그 당구장 보시면은 일정 비율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 불능 보험금을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일정 비율은 여기 아래 표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기 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 이제 그 농민의 자기 부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작 불능 보험금은 10%면은 45%, 15면은 42, 20%면은 40, 30이면은 35, 40이면은 30. 이렇게 경작 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인 보험이 있는데 이 농지의 계약자가 자기 부담 비율 20%형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을 하면은 보험 가입 금액의 40%가 지급이 돼야 되니까 이 일정 비율은 40%가 되는 건데요. 계산을 해보면은 100만 원에 0.4가 지급이 되니까 40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작 불능 보장은 원래 저희 논작물, 뭐 조사료용 벽, 옥수수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과수 품목에는 유일하게 이 복분자에만 경작 불능 보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특이사항이에요.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경작 불능 보장, 이 보험금 지급 사유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경작 불능 보장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보험금 지급 사유 1번은 지급 사유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지급 사유는 세 가지를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로 그리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일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약자가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했을 때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지 경작 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계산식 특이하다고 했는데요. 보험금 계산식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일정 비율,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의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논작물 이런 거, 농작물이랑 밭작물 이런 거에서도 이제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과수 품목에서는 유일하게 복분자 하나가 경작불능보험금을 드리고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일정 비율, 이거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공식이 있습니다.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하면은 이 해당하는 일정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 먼저 어떻게 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10%는 자기 부담 비율, 여기다가 1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90 나누기 2가 되니까 45가 나오죠. 그리고 이 15는 이 자기 부담 비율에다가 15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100 빼기 15는 85니까 나누기 2를 하면은 42.5가 되는데요. 이거는 버리세요. 그러면은 42% 되고요. 자기 부담 비율이 20%인 경우에는 20%를 넣으면은 80 나누기 2니까 40 나오죠. 그 다음에 30%일 경우에는 70 나누기 2 하니까 35. 그 다음 40일 경우에는 60 나누기 2 하니까 3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15%인 경우에만 42.5가 되지만 42라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나누기 2로 보시면은 이 경작불능보험금 일정 비율이 얼마인지 쉽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OD랑 감귤에 대한 보장별 보험금 지급 사유, 그리고 보험금 계산 공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먼저 별표 하나 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에는 OD랑 감귤 두 가지 품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OD 과실손해보장 보통약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앞에서 다뤘던 다른 내용들과 다 동일하게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험금 계산 방법을 보시면은 많이 본 내용이죠. 가피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OD에서 약간 특이한 점은 이 피해율을 산정할 때 평수미 평이 아니고 평조미 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를 빼고 미보상 감수 결실수를 뺀 값에다가 평년 결실수로 나누어 준 값이 피해율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희 앞에서 과수 다룬 품목들은 다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그래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값을 피해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냥 이 수확량 대신에 조사 결실수를 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수확량 대신에 결실수라는 용어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조미 평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왜 결실수라고 썼냐 궁금하실 분들도 있는데요. 이 OD는 이 작물의 특성상 되게 조그맣게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실수로 저희가 이제 피해율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이 과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이거는 수확량을 다 산정하기 어려워서 이제 결실수를 따져가지고 결실수를 수확량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구하는구나 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감귤 파트도 지금은 여러분 처음 하는 기본 단계니까 간단하게 되게 쉽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크게 보시면은 보장하는 거는 이제 과실손해보장 그리고 나무손해보장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보장을 해드리는 게 특약으로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과실손해 추가보장 두 가지 특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다른 과목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이 과실손해 추가 보장, 앞에서 뭐 포도랑 이런 거에서 봤을 텐데요.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율의 10%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나온 거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 나무손해보장도 동일합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나무의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가피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값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고요. 나무죠? 나무니까 피해율은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가 되고 이 자기부담 비율, 나무 손해보장의 자기부담 비율은 무조건 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실손해보장 특약,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손해보장, 보험금 지급을 하는데요. 이 보험금 계산에서는 다른 것들은 가피자로 구했는데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이 보험금 계산이 손자로 보시면 되고요.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도 손자로 지급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공식을 보시면은 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손해액 자체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을 곱한 게 손해액입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가피자랑 똑같죠? 보험 가입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똑같은데 이 가피자는 괄호가 다 여기 이렇게 피해율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값을 괄호가 있고 여기는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을 곱한 값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주시는 걸로 보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면은 이 손자라고 쓰셔야 되는 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율, 이 피해율 구하는 공식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냥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이 등급 내 피해 과실수 더하기 등급의 피해 과실수 곱하기 50 나누기 기준 과실수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되게 특이하게 구하는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감귤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7회에 출제가 되었는데 이 감귤 문제 출제 오류로 인해서 15점 전부 다 맞다고 이제 채점이 됐고요. 이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2021년 7회 때 유일하게 저희 손해평가사 시험 역사상 25% 정도 합격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이 2021년 7회 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문제 자체가 오류가 있어가지고 전원 정답 처리가 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나오면은 무조건 15점짜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시험이 9월인데 시험 보러 가기 직전까지도 감귤은 이해를 못해서 그냥 외우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지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른 파트 다 해놓고 이 감귤 파트는 마지막에 봐도 될 정도로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지금은 그냥 손자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과실손해 동상해 위험 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손해액, 동상해 피해율, 자기부담금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그냥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으로 구하는구나. 그리고 나무손해보장이랑 이 과실손해 추가보장은 앞에서 나온 내용과 동일하니까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다음 자기부담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자기부담 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 비율이 40%입니다. 근데 손해가 났는데 손해평가사가 여러분의 현지, 농장을 재배하는 현지에 가셔서 손해를 평가했는데 손해 난 정도를 30%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자기부담 비율이 손해율보다
높죠.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 비율이 더 높은데요. 근데 저희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손해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먼저 이제 그 개인이 책임지고 그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40%가 자기 부담인데 손해가 30%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은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 계약자가 책임질 게 40인데 지금 30밖에 안 났어. 그럼 계약자는 10 더 책임질 개인의 몫이 남아있어 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부담 비율이 40입니다. 근데 손해율이 50%가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은 100이 있다고 치면은 자기 부담 비율 40까지는 이제 개인이 책임지고 나머지를 보험회사가 이제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이제 개인이 40 책임지고 60 남은 거죠. 60이 남았는데 40을 다 책임졌어요. 근데 손해가 50이니까 10 정도는 더 이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과실손해보장의 자기부담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 10, 15, 20, 30, 40인데요. 호두, 살구, 유자 이 세 가지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10, 15%가 없고요. 20, 30, 40만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과실손해보장의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이다. 근데 호두, 살구, 유자 이 세 가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 15가 없고 20, 30, 40% 이 세 가지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실의 자기부담 비율 선택 기준 보시면은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1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이 15%형은 최근 2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그리고 2, 3, 40은 자기부담 비율 상당히 많이 내는 거죠. 이거는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 20% 내가 할래, 30 할래, 40 할래 선택 가능하고요. 이 두 가지는 제가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밑줄 긋은 거 최근 3년간 연속보험 가입 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 제가 지금 밑줄 긋은 거 다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담 비율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은 최근 3년 연속 이거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가림 시설의 자기 부담금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최소랑 최대 한도가 있다고 했는데요. 손해액의 10%, 최소 30, 최대 100만원 범위, 단 피복제 단독은 최소 10만원, 손해액의 10%, 최대 30만원의 범위에서 차감한다.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 되게 열심히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니까 그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무는 특약으로 지금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 자기 부담 비율은 무조건 5%다. 네,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 불능 보험금 산출 방식. 경작 불능을 다루는 품목은 과수에서 유일하게 복분자 하나라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 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자기 부담 비율이 10, 15, 20, 30, 40에 따라서 이 퍼센트 일정 비율이 다르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하면은 이 일정 비율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15% 하나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자기 부담 비율이 15%를 넣었다고 하면은 85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42.5%가 되는데요. 이거 소수점 이하는 없애고 42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입하면은 나온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40 다시 한 번만 보면은 자기 부담 비율이 40입니다. 그러면은 100 마이너스 40 나누기 2가 되기 때문에 30이 된다. 확인을 해보자. 30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외우려면은 이 공식 하나만 외우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작불능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 계약은 소멸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소멸이 되냐라고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작불능 보험금은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경작 의사가 없음이라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농지의 계약은 소멸되고 이제 이 농지에서는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아간 경작자는 이 농지에서 이 재배를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소멸하냐 하면은 그 시점이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시점 잘 봐두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특약 나와 있습니다. 특약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무 손해보장 특약은 나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한다. 다음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은 복숭아, 포도, 일단 두 가지인데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동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해율이 자기 부담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의 10%를 지급한다.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과실손해 추가 보장 특약 감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의 10%를 드린다. 근데 보세요. 이거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에는 복숭아, 포도 두 가지가 있고요. 과실손해 추가 보장 특약에는 감귤 한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공식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동일한데 굳이 이거를 헷갈리게 왜 나눠놨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 기본서에 있는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험에서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에 해당하는 품목을 쓰시오 했는데 복숭아, 포도, 감귤 쓰면은 틀립니다. 왜냐면은 감귤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에 있는 게 아니고 과실손해 추가 보장 특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을 쓰시오 하면은 복숭아랑 포도를 쓰셔야 되고요. 반대로 과실손해 추가 보장 특약을 쓰면은 감귤만 쓰셔야 됩니다. 과실손해 추가 보장 특약에 쓰시오 했는데 여기에 복숭아, 포도 들어가면은 틀립니다. 네, 다음으로 조수회 부보장 특약은 호두. 조수회 부보장. 조수회에 의하거나 조수회의 방제와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호두는 청솔모 때문에 조수회 부보장 특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동상해 과실손해 보장 특약 감귤입니다. 동상해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데요. 여기에서 동상해의 정의에 대해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새로 나온 건데요.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동상해라고 하는 것은 서리 또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기의 관측소에서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기온이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 등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한다. 다시 보시면은 동상해 과실손해 특약 감귤에서의 동상해는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가 동상해입니다.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비가림시설 화재 위험 보장 특약입니다. 비가림시설은 세 가지 참대포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참대포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의 목적인 비가림시설에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네, 다음으로 복분자, 수확기 부보장 특약 하나 있고요.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랑 복분자는 수확기 전에는 종합위험, 수확기 이후에는 강태우 세 가지 보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수확기 부보장 특약 가입을 하신 분들은 이 강태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이게 수확기 부보장 특약이고요. 다음으로 농작물 부보장 특약, 참대포 이 세 가지는 보상하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은 전부 특약, 특별 약관으로 기본 보통 내용이 아니고 계약자가 가입할 때 선택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가림시설 부보장 특약입니다. 참대포는 비가림시설 이제 보험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반대로 이제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비가림시설 부보장 특별약관입니다. 네, 이번 20강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과수 품목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논작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aby.